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며칠 동안 몸이 완전히 진짜 막 부사질 것 같더만은 오늘 좀 낫네요. 오늘도 나 몇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의 침공과 문화의 방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의 침공과 문화의 방어, 아마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문화의 침공과 문화의 방어, 이 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만이 이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침공과 문화의 방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침공과 문화의 방어,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전통과 문화와 또 예절과 이런 모든 사회 기반을 흔드는 문화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한때 세계 경찰이라고 이렇게 자칭을 했고, 또 이 세계의 이 최강 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미국이 이렇게 세계 경찰이라고 하고 또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시대가 만드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세계 곳곳에 이렇게 함선을 주둔시켰고 해군 기지를 두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대단했으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모르고 이렇게 한 입으로 또 알고 또 단편적으로 알지만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문화의 침공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가를 견제할 때 전쟁만 가지고 견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화를 침투시켜서 견제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침투시켜서 견제를 한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송두리째 이렇게 종속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문화를 침투시켜서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공격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 국가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한 국가를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이것은 그 옛날부터 세계 유일 초강대국들이 행해왔던 변함없는 행동입니다. 단지 그것을 지금은 미국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문화의 공격은 막기 어려운 게 아니고 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화의 공격에 대해서 막아줄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공격은 문화의 방어를 하는 것은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등 뒤에는 세계 최강대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강대국이 문화를 집어넣어서 공격을 할 때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만 가지고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힘만 가지고 그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굉장히 많은 출혈이 따라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같은 것들이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힘만으로 가지고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를 견제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출혈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를 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해버리면 아주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너무너무 치명적인 사건들을 불러왔습니다. 이 문화의 공격으로 인해서 국가가 와해되고 무너진 나라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가장 큰 변하지 않는 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성범죄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성범죄가 왜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취하고 타락해버렸는가?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라는 깊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로스쿨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호사를 그야말로 시험지 답안에 가지고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로스쿨은 많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세력 집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 집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로스쿨에서 양성되는 변호사들이 범죄가 있어야만이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없는 나라가 되어야지 범죄가 많아가지고 범죄로 먹고 사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 거대해진 집단들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문화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담배도 그렇습니다. 지금 담배 이렇게 CU나 아니면은 이마트나 편의점 가보면은 또 동네 편의점 가보면 담배값 문구를 보면 섬뜩합니다. 왜 이럴까? 이게 바로 문화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20세 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고종황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지금도 살아계신가 내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를 100년을 가까이 피웠다. 그리고 지금도 피우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세계 최장수의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나같이 거의 죽기 10년 전까지 담배를 다 피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담배를 계속 피웠더라면 더 오래 사실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담배 끊고 나니까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또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배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대법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 걸려서 잘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U나 아니면은 이마트나 이런 그 편의점에 가보면 이 세상에 병이란 병은 다 적혀 있습니다. 뭐 후담이 어떻고 뭐 심장이 어떻고 뭐 간이 어떻고 콩팥이 어떻고 온갖 병은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그것은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가라앉게 되면 담배를 피우면 혈압이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담배가 숨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담배가 숨을 죽이면 급격하게 올라와 있는 열이 떨어집니다. 즉 성질이 급격하게 나 있는 사람이 담배 한 대 딱 물려주면 막 수그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술 먹는 것을 보고 탓하는 것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와 술은 같이 갑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존재하듯이 술과 담배는 마치 쌍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술 먹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담배 피우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술 먹는 것을 뭐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은 혈압을 끌어올리고 사람을 발작하게 만들고 사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로스쿨 변호사들이 또 먹고 삽니다.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력히 제재를 하고 술은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문화의 공격은 누가 막아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팬이 막아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자칭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먹물개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동원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범죄의 로스쿨이 발원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성범죄를 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얘기합니다. 또 나는 얘기했습니다. 미국계는 구멍을 보고 쫓고 한국계는 막다른 골목에 물을 밀어넣고 개패드 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공격이기 때문에 한국계는 구멍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력을 약화시키고 국가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면
이 문화의 공격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출산. 성을 공격해서 성을 죽여버리면 의식주가 따라서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공격을 누가 막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팬이 막아줘야 됩니다. 군대가 막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팬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이 되니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기업이 어떻게 되든지,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일단 내 주머니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벌 때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가을 하늘에 낙엽 떨어진 한국 남자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안실에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 있습니다. 저 젊은 사람들이 왜 죽었지? 이 좋은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왜 죽었지?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셋 중에 하나는 전부 이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을 하늘에 낙엽 떨어져도 한국 남자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막아야 됩니까? 바로 팬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팬이 돈에 미쳐서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나 무척이나 답답한데요. 무척이나 답답한데요. 기술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노동력이 국가를 건설했다고 한다면 팬은 그것을 더욱 견고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때가 기회다. 이때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팬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힘이 개탄하면서 우리나라의 팬들에게, 우리나라의 잉크에게, 우리나라의 종이에게 내 이야기합니다. 좀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팬들이 대우각성과 분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예, 청춘남녀 여러분,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고 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 합니다. 청춘남녀가 연애를 하는 이유는 평생의 반려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평생의 반려자는 결코 데이트나 수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떡을 많이 쳐보세요. 그러면 이 영이 여러분들한테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얘기할 것입니다. 이 여자 정말 멋져. 이 여자 정말 예뻐. 이 여자 정말 성실해. 앞으로 100년 같이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짝을 이루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이 남자한테 가서 얘기할 겁니다.
또 여자한테 가서 얘기할 겁니다. 이 남자 정말 괜찮아.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생각도 깊어. 이 남자 괜찮아. 그리고 절대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내가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조금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애 다 키웠지만은 그래도 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놈도 사리가 한가마 나오고 저놈도 사리가 한가마 나오고, 마누라 곁에 간 지가 2년이 됐다고, 또 한 놈은 3년이 됐다고, 또 한 놈은 기억도 없다고. 도대체 마누라 왜 있는 건지, 이놈도 도인이고 저놈도 도인이고. 참, 어쨌든 간에 기혼자 여러분, 좀 분발해가지고 법률 좀 많이 합시다. 박아야 애를 낳지요.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나요? 좀 부지런히 일 좀 합시다. 그러고 계속 또 얘기해야 되겠지요. 나도 입 아픕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되겠지요. 네, 도대체 이놈이 청춘남녀가 치는 떡이 뭔 떡인지 내 도대체 모르겠는데,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떡집 사장이 아침에 참기름 발라갔다고 치고, 오후에 콩기름 발라갔다고 치고, 저녁에 들기름 발라갔다고 치고, 이떡도 치고 저떡도 치고, 밤에도 치고 낮에도 치고, 뭐 밤이고 낮이고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뭐 애들은 떡이라고 뭐 어른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뭐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내 친구들 보면은 이놈도 사리가 한가마 저놈도 사리가 한가마. 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젊은 기혼자 여러분께서는 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뭘 박는지는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 플라스틱 말뚝 받고, 점심때 나무로 된 말뚝 받고, 저녁에 쇠로 된 말뚝 받고, 또 자다가 일 나가지고 콘크리트 말뚝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밤이고 낮이고 바가 되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들어갑니다.